대비예요? 1급 비밀? 그거보다 진짜 비밀은 대비가 안 찍혀 있는 게 진짜 비밀이에요. 대비 찍히면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비밀은 그것도 이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데.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것은 뭐 민중들이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그리고 그것을 기무사에서 이제 기획했다는 네.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계엄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은 77조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문건이 2017년 3월 며칠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과연 그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받고 그리고 전시냐, 준전시냐, 사변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전 세계 현대사 130년 동안 가장 평화롭고 가장 명예로운 시민혁명이 촛불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할 일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이.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제가 섬뜩하게 놀란 것이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문건입니다.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 하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엄을 하더라도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문건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게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었겠다. 등골이 좀 오싹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여러 번 정독을 해봤는데 우선 현상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느 무슨 인터뷰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었잖아요. 되게 웃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요. 촛불 집회 인원이 18차, 연인은 1,54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가 몇 만이 나왔다고 했는지 알았어요, 여기서? 나도 그거 뭐 이상. 1,28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15차에 걸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 진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현상 진단.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진보를 가르치고 종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든 사람을 다 종북으로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시위대가 무슨 무기 탈취를 한다 이런 상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꼼수가 있었더라고요. 선포 범위에 따라서 전국 계엄과 지역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한 군데만 빠지더라도 지역 계엄이라는 거예요. 전국 계엄이 아니라. 계엄 사령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전국 계엄시는 대통령인데 지역 계엄시는 국방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 계엄을 걸었다 그러면 이건 지역 개념이다. 네.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계엄을 시행할 때 시나리오를 4가지를 짰는데요. 정부를 장악한다. 이게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계엄 협조관 46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여 정부 연락관을 소집 정부 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이게 정부를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완벽하게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방송국에 와서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문건까지 제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이 통수권자가 누구겠어요?
당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합참은 어떻게 하고 기무사는 어떻게 한다. 이게 국가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군이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민별 대응 방안. 하야 탄핵 시는 이렇게 해라. 대통령 유고사항 발생 시.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짰어요. 시위대 청와대 점검 시도 시는 이렇게 해라. 계엄 선포 시는 이렇게 해라. 그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래서 추론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세칙, 구체적인 지침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합니다. 그 군이 무슨 정치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고 벌써 40여 년 전에 있었던 12.12 사태나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3만 불 시대 나라에서 이제 쿠데타나 군사혁명은 이런 적이 이제 없죠. 역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 대비 계획이죠. 세월호도 그런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크게 와르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면 어떤 그 방침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고 저희도 매일매일 광화문을 봤을 때죠. 그야말로 수십만 촛불 부대 혹은 또 태극기 부대가 이제 와서 거기서 충돌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국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그때는 10분, 20분, 1시간 후를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저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세종로에 횃불 부대가 가마를 싸고 해가서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야, 어쨌든 그게 대통령입니다. 잘못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야말로 자기 업무적 입장에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너무 이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냥 무슨 뭐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 같은 인식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쿠데타 모의는 아니라고 보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너무 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이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이제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저 이철희 의원이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이철희 의원? 국방부에서 나온 거죠.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 문건이 만약에 쿠데타 모의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폐기할 문서인데 단순히 그냥 계획이었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던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문건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다는 문건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이제 부르면 나가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건데 한민구 장관의 이제 항변이 뭐냐면 이 문건은 기밀 문건이 아니라 평문서다.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왜 그러면 기밀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런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밀 보안 문서로 작성했으면 거기에 올리는 대장 기록에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더 적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서로 그래서 작성했다. 저는 이거는 윗사람의 지시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을 좀 한 덕분에 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군에서는 이런 걸 감히 생각할 수가 없죠.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청문회 때 5.16이 구태타냐 혁명이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얼버무립니다. 그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실제로 또 청와대에서 군 인사를 다 합니다. 옛날엔 참모총장 같으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참모총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도 못해요. 장성 인사도. 어쨌든 그런 마당에 다 권력의 눈치 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감히 이런 문건을 만들 간 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제 생각에 의하면은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럼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의해서 이제 그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작성됐다고? 아니, 조사에 밝혀졌는데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만은 분명해요. 사고방식이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봤잖아요. 예? 몇 분 떠오르긴 하네요.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생각하고 이런 걸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자유한국당한테 저는 정말 간청하고 싶은 게 예. 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손을 끊어야지. 그걸 그냥 내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변호하다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앞으로 나가지 국민들로부터 못한다. 위에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기무사에서요. 세월호를 사찰을 했어요.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팀과 계엄령 문건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적 사찰 의혹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세월호가 사고 난 지 13일 만에 60명으로 TF를 구성해요. 이게 다 정보 활동입니다. 이게 민간인 영역이에요. 군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군 기무사는 국군 내에, 국방부 내의 감찰, 정보 활동이에요. 그런데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한 성향 분석까지 다 했어요.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 구조 종견 설득 방안 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 했냐면요. 이게 기무사가 할 짓입니까? 단원교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되어 일일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동향까지 파악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제가 한 가지 또 이것도 이제 변론은 아니지만 팩트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세월호 이렇게 하는 게 뭐 잘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과거서부터 있어 왔었다. 즉 이제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는데 그때도 다 우리가 기무사하고 협조를 했다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청와대에서 기무사, 국정원, 경찰 정보, 검찰 정보 이런 데 다 해서 동시에 정보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서 민정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랬던 하나의 그 당시의 시스템의 일환이고 이것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세월호만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건데 전부 다 그걸 우리의 적폐로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원님, 이건 분명히 하자고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국정원법 구조에 국내 정치 불개입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 물론이죠. 국정원이 세월호를 사찰했어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 물론이죠. 더군다나 흥분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더군다나 그랬었다는 것이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란 차원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걸.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다 있어 왔던 과거 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니까요. 이거 잘 됐다는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잘 됐다는 일이. 모르겠습니다만 국방에 관련된 일이 아닌 다음에야 군이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예. 과거 정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면책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지적을 하고 가자는 위에서 거고. 지시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예,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이건 윗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문건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이 계엄 문건이 이제 나와서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 문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문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요. 예. 20일점 후에.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3개월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이철희 의원이 문건이 나오니까 조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관리를 해왔나?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민정수석은 예. 언론에 공개됐을 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게 꼭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다는 게 어쨌든. 아니고 안보실장한테 그러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죠. 청와대의 일원의 예. 입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혼자 머릿속에 상상을 그려봤어요. 기무사 개혁 TF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기무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건이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도 알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의원한테 주죠. 어떤 의원한테. 정보기관에서. 기무사 개혁 특위에서 이미 이걸 입수를 했고 예. 그러면 1년 전쯤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겠다. 그렇지. 근데 뭐 지금 갑자기 이것이 이제 이철희 의원에서 불거진 이유는 저도 속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이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관여하지 마라.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다 빠져라.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그리고 특히 육군은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공군 대령을 이제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해서 이제 주로 공군 해군으로 이제 구성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 이게 해체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을 없습니까? 예전에 지난번에도 세월호 사건 때 해양경찰청 없앴잖아요. 그렇죠. 없애지 않고 딴 데 통합시켰지만은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복원됐어요. 굉장히 단세포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빨리 성장한 거예요. 경제만 네.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전 사회 각 분야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된 국가 중에서 우리만큼 정치 경제적으로 발달된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씩 저는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또 기무사가 정리가 되고 뭐 또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뭘 막 없애고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전 의원 판도라 기무사 개혁 문건의 본질은 내란 예비 음모다. 여기에 짧은 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짧아야 돼요. 길게 하시죠, 그러면. 아니 이게 사실 조사를 이제 끝내봐야 아는 얘기고요. 네. 조사 전에는 이제 속단하기는 이제 이른데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문건인 건 사실이고요. 이제 이게 사실 또 권력에 의해서 수사하라 그랬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권력을 향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면 안 되고요. 정말 객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는데 그때도 다 우리가 기무사하고 협조를 했다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청와대에서 기무사, 국정원, 경찰 정보, 검찰 정보 이런 데 다 그래서 동시에 정보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서 민정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랬던 하나의 그 당시의 시스템의 일환이고 이것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세월호만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건데 전부 다 그걸 우리의 적폐로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원님, 이거 분명히 하자고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국정원법 구조에 국내 정치 불개입이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이죠. 국정원이 세월호를 사찰했어도 안 되는 일이고요. 물론이죠. 더군다나 흥분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더군다나 그랬었다는 것이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란 차원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과거에 다 있어 왔던 과거 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니까요. 이거 잘 됐다는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잘 됐다는 일이. 모르겠습니다만 국방에 관련된 일이 아닌 다음에야 군이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예. 과거 정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면책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건대로 지적을 하고 가자는 위에서 거고. 지시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예,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이건 윗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문건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이 개헌 문건이 이제 나와서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 문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문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요. 예. 21점 후에.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3개월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이철희 의원이 문건이 나오니까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관리를 해왔나?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민정수석은 예. 언론에 공개됐을 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게 꼭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다는 게 어쨌든. 아니고 안보실장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죠. 청와대의 일원의 예. 입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이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 대비 계획이죠. 세월호도 그런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크게 와르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떤 그 방침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고 저희들도 매일매일 광화문을 봤을 때죠. 그야말로 수십만 촛불 부대 혹은 또 태극기 부대가 이제 와서 거기서 충돌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국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그때는 10분, 20분, 1시간 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저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세 종로에 횃불 부대가 가마를 싸고 해가서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야, 어쨌든 그게 대통령입니다. 잘못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야말로 자기 업무적 입장에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너무 이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냥 무슨 뭐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 같은 인식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쿠데타 모의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너무 군에서 하고 있는 거로 그냥 이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이제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저 이철희 의원이 이제 공개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철희 아니 의원? 국방부에서 나온 거죠.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 문건이 만약에 쿠데타 모의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폐기할 문서인데 단순히 그냥 계획이었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던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문건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다는 문건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이제 부르면 나가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건데 한민구 장관의 이제 항변이 뭐냐면 이 문건은 기밀 문건이 아니라 평문서다.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왜 그러면 기밀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런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밀 보안 문서로 작성했으면 거기에 올리는 대장 기록에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더 적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서로 그래서 작성했다. 저는 이거는 윗사람의 지시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을 좀 한 덕분에 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안다고 할 수 예, 있는데요. 지금 군에서는 이런 걸 감히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청문회 때 5.16이 가세하고 일부 시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시위대가 무슨 무기 탈취를 한다 이런 상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꼼수가 있었더라고요. 선포 범위에 따라서 전국 계엄과 지역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한 군데만 빠지더라도 지역 계엄이라는 거예요. 전국 계엄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전국 계엄시는 대통령인데 지역 계엄시는 국방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 계엄을 걸었다 그러면 이건 지역 계엄이다. 네.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계엄을 시행할 때 시나리오를 4가지를 짰는데요. 정부를 장악한다. 이게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계엄 협조관 46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여 정부 연락관을 소집 정부 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이게 정부를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완벽하게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방송국에 와서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문건까지 제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이게 통수권자가 누구겠어요? 당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합참은 어떻게 하고 기무사는 어떻게 한다. 이게 국가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군이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민별 대응 방안. 하야 탄핵 시는 이렇게 해라. 대통령 유고사항 발생 시.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짰어요. 12대 청와대 점검 시도 시는 이렇게 해라. 계엄 선포 시는 이렇게 해라. 그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래서 추론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세칙, 구체적인 지침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합니다. 그 군이 무슨 정치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고 벌써 40여 년 전에 있었던 12.12 사태나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3만 불 시대에 나는 나라에서 이제 쿠데타나 군사혁명은 이런 적이 이제 없죠. 역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태타냐 혁명이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얼버무립니다. 그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실제로 또 청와대에서 군 인사를 다 합니다. 옛날엔 참모총장 같으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참모총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도 못해요. 장석 인사도. 어쨌든 그런 마당에 다 권력의 눈치 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감히 이런 문건을 만들 간 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제 생각에 의하면은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럼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의해서 이제 그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작성됐다고? 조사에 밝혀졌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만은 분명해요. 사고방식이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봤잖아요. 몇 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생각하고 이런 걸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자유한국당한테 저는 정말 간청하고 싶은 게 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손을 끊어야지. 그걸 그냥 내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변호하다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기무사에서요. 세월호를 사찰을 했어요.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팀과 계엄령 문건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적 사찰 의혹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세월호가 사고 난 지 13일 만에 60명으로 TF를 구성해요. 이게 다 정보 활동입니다. 이게 민간인 영역이에요. 군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군 기무사는 국군 내 국방부 내 감찰 정보 활동이에요. 그런데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한 성향 분석까지 다 했어요.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 구조 종견 설득 방안 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 했냐면요. 이게 기무사가 할 짓입니까? 단원교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되어 일일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동향까지 파악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제가 한 가지 또 이것도 이제 변론은 아니지만 팩트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세월호 이렇게 하는 게 뭐 잘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과거서부터 있어 왔었다. 즉 이제 저도 이제 김대중 대비예요? 1급 비밀? 그거보다 진짜 비밀은 대비가 안 찍혀 있는 게 진짜 비밀이에요. 대비 찍히면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비밀은 그것도 이거 아무것도 안 지키는데.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것은 뭐 민중들이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그리고 그것을 기무사에서 이제 기획했다는 네.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계엄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은 77조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문건이 2017년 3월 며칠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과연 그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받고 그리고 전시냐, 준전시냐, 사변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전 세계 현대사 130년 동안 가장 평화롭고 가장 명예로운 시민혁명이 촛불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할 일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이.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제가 섬뜩하게 놀란 것이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문건입니다.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 하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엄을 하더라도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문건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게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었겠다. 등골이 좀 오싹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여러 번 정독을 해봤는데 우선 현상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느 무슨 인터뷰하면서 태극기 집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었잖아요. 되게 웃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요. 촛불 집회 인원이 18차, 연인은 1,54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가 몇 만이 나왔다고 했는지 알았어요, 여기서? 나도 그거 뭐 이상 1,28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15차에 걸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 진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현상 진단.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진보를 가르치고 종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든 사람을 다 종북으로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